추워요? 네.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다리는요? 싱크홀 정도의 그런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를 좀 받았고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에 주민들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 소식부터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임주혜 변호사님, 어제 새벽에 실종자 2명 중에 1명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아직 한 명에 대해서는 수색 중인 거죠? 네, 실종자 한 명에 대해서는 정말 극적으로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은 진행 중입니다. 이 수색 작업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바람도 불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붕괴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색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수색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모든 준비는 마쳐 있고, 기상 상황이라던가 이제 집안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골든타임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모두들 지금 빠른 수색 작업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장님, 실종자 1명도 굉장히 극적으로 구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철근을 10cm씩 잘라내면서 구조를 했던데 이게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40m 정도의 어떤 터널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작업자가 그 40m, 40m 이내로 거의 메모리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구조 작업을 하다가 2차 붕괴.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예. 정말 호미로 흙을 파내고 정말 10cm, 10cm 정말 다행인 것이죠. 구조됐다는 것은. 네, 붕괴 몇 시간 전만 해도 박승원 광명시장은 싱크홀 우려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싱크홀 정도의 그런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신안산선 붕괴 17시간 전에 붕괴 우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업무적인 하자죠. 현장은 지금 거의 붕괴거든요. 예. 예. 지금 붕괴에서 뭐 맨 처음에는 균열이 됐다가 나중에는 크랙이 파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균열이 발생했다. 균열 발생 다음에 파손이 됐다고 나옵니다. 파손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붕괴의 전 단계거든요. 예. 징후보다도 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시장한테 보고할 때 싱크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지금 밑에서는 곧 1, 2초가 지금 다투는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지상에서 보고할 때는 저 문제가 없다. 아주 가장 결정적인 극한 하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러면 저렇게 보고한 공무원은 나중에 징계 절차라든지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적절한 대처가 있었느냐, 이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저 인터뷰가요, 불과 붕괴 3시간 전입니다. 예. 3시간 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싱크홀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완전 붕괴였습니다. 예. 지금 한 명에 대한 실종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인근 지역을 보면은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지근의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상점도 위치한 그런 길, 대로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 관리 왜 이렇게까지 지금 우려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한 신고도 지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물론 땅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라던가 대응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선진국에서
정부에서도 탐사 장비 같은 부분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싱크홀이라던가 집안 침하 문제, 우리나라도 반드시 대응 마련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이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하자가 발생한 건데 이게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충 했는지 이런 거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불안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발파 당시부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쪽 들어가는 도로가 예전하고 달라졌다. 노면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죠. 달라진 거는 그렇게 노면서 운전하다고 보면 안 보이니까 단지 차가 많이 울컥거린다는 건 많이 느끼죠. 발파할 때부터 좀 발파가 너무 컸어요. 창문도 흔들리고 그 중간에 방문도 흔들리고 특히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데 문도 흔들리고. 협회장님께서 들으실 때는 저 주민들의 이야기가 일종의 전조 증상이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서 증상이죠. 아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붕괴가 됐고 그 전 단계가 지금 파손이 됐고 예. 그 전 단계가 균열이잖아요. 균열의 전에는 저런 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지금 도면이 이 지면이 기운다든지 지면에서 약간의 크랙이 발생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거든요. 이런 징후를 붕괴나 이런 걸로 연관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파악이 안 됐거나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도 지금 설계, 어떤 시공, 어떤 감리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걸러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못한 것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 현장의 가장 후진국형 아하.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한 게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고 임주혜 변호사님, 오늘 새벽에는 뭐 부산에서도 그리고 서울 애호계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네, 정말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도요, 이 사상구 확장동에서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이었습니다. 5m, 가로가 5m, 세로가 3m, 깊이 4m에 달하는 싱크홀이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요. 인근 차량들 통제되고 있습니다. 애호계 역 주변에서도 사실 지금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름이 40cm 정도로 이 애호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아주 큰 규모라고 할 수 없지만 이 40cm라고 하더라도요. 주변으로 이제 집안 침하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피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양 방향으로 차량이 좀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 도심도 그렇고 이 지방들도 가다 보면 곳곳이 공사 현장입니다. 예. 지하철 공사, 이제 연장 공사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제 대규모 건물들도 신축되다 보니까 어디나 공사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느 땅이 위험한지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 결국 시민들,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공포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종합적인 대책, 진단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울시가 집안침하 특별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에 대해서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실시한다는 건데 이 GPR 탐사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전부 그 레이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도 비파괴 검사를 하거든요. 레이더를 지금 발사를 하는 거예요. CT 같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파를 발사를 하면 어떤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반사가 오거든요. 결함이 없으면 빛이 계속 들어가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어떤 간에 어떤 혹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위에서 반사가 돼서 화면에 어떤 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GPR도 마찬가지거든요. R이 레이더거든요. 레이더를 발사를 해서 이걸 확인하는데 지금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장비를 도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비의 성능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비를 투입했더라도 지금 이 지표면 안에, 집안 안에 어떤 다른 배관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인 판독이 될 수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판독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려면은 지금 이런 장비들의 고효율성 있는 장비 도입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맞는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장비를 하더라도 또 기술력, 엔지니어 능력이 또 뒷받침되면은 또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판독이 잘못 오인해서 잘못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뭐 작년부터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효과는 지금 미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요인 때문으로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 저 잠깐만 좀 비춰주세요. 전파가 이렇게 탐지를 하다가 구멍이 생기면 이게 뭔가 반응이 안 오니까 그렇죠. 반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배관공이라도 있으면은 그렇죠. 그게 오인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구멍으로 요인해서 또 반사를 어때서 오면은 이 화면에서만 보이니까 예. 아 이게 이제 무슨 뭐 공이 아닌가, 구멍이 그럴 아닌가라고 수 있겠네요. 오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가 굉장히 어렵잖아 안 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하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지하 지도 이런 것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도입되는 어떤 지하에는 상하수도관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주변에 대형 공사들 또 대심도 공사들이 계속 지하에는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맞지 않게 우리 기술력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어떤 과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금 수준이라면은 더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술력의 발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주셨던 부분이 제 귀에 쏙 들어오는데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 기계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성실함 그런 게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력이죠. 이걸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도 예.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의료 장비가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어떤 의료 기술력에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 판독을 오판독하거나 잘못 판독, 미판독해버리면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짧게만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부실감리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지금 산업 현장에 저는 이걸 이제 건설 현장의 카르텔로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가 되냐면 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행사는 철도공단이거든요. 철도공단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다음에 설계대로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업체를 선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감리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 감리업체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냐면 감리단장이 시행사의 퇴직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그러면-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경력이 있으니까 감리업체 수준을 판단하는데 A 등급의 감리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감리가 지금 이번에도 걸러졌어야 되는데 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물론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